1타 강사 복쌤의 안경사 국가고시 하루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안경 재료와 그리고 3교시의 상품 지식 파트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특수 렌즈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너무 딥하게 보지는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내용만 정리하고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광렌즈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광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부분 붉은색 렌즈를 많이 사용한다. 평광렌즈는 붉은색 렌즈, 초록색 렌즈 이런 걸 가릴 것 없이 그냥 착색 렌즈와 함께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붉은색도 착색이니까 괜찮지 않아 이렇게 혼자 딥하게 생각하시면 답이 틀릴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프리즘 처방시 무게를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는 말은 얘는 프레넬 프리즘을 말하는 거죠. 프레넬 프리즘 렌즈를 말하는 거지 평광 렌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요. PC 폴리카보네이트 막을 가열해서 늘려서 평광 렌즈를 만든다. PC가 아니죠. PVA 폴리비닐 알코올이라고 하는 물질을 열을 가해서 늘린 다음에 그 방향으로 평광 효과를 주고 싶은 방향으로 늘려가지고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틀렸고요. 이 뒤에 내용은 맞지만 앞에 요 물질이 틀렸습니다. 눈의 피로가 많이 발생한 렌즈이므로 장시간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 평광 렌즈가 만약에 눈의 피로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경을 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장시간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장시간 사용해도 그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틀렸고요. 수면, 물에서 자는 게 아니고 낚시할 때를 되죠. 낚시 이럴 때겠죠. 그다음에 설면이면 눈이니까 스키 탈 때, 보드 탈 때겠죠. 보드 탈 때. 그다음에 운전용 이렇게 도로면을 볼 때 때의 평광축은 수직 방향, 틀렸네요. 얘가 90도가 되어야 되는데 수직 방향으로 조제한다. 답이 5번이죠. 수치가 제가 못하냈네요. 수직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낚시할 때 수면, 바다면, 설면, 눈면, 운전할 때 바다 다 전부 다 수평면을 보는 거잖아요. 수평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빛이 수평면에서 반사돼서 올라올 때 이 반사면과 동일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더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투가 되는 방향은 수직축으로 만들어서 눈부심을 강한 에너지를 차단시켜 주는 게 눈부심을 줄일 수 있는 일이 된다. 그래서 수직 방향 숫자가 5타고요. 수직 방향으로 조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평광 렌즈들은 다 평광축이 수직축으로 되어 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자, 다음 폴리비닐 알코올 막을 가열로 한쪽 방향으로 당겨 늘린 후 요오드 알코올에 담궈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렌즈는 무엇이냐? 폴리비닐 알코올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거는 좀 전 문제 답이었던 평광 렌즈가 되겠죠. 이거는 제조 방법이고요. 제조법이고 요오드 알코올 이런 내용까지는 좀 딥한 내용이지만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부분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쪽 방향으로 늘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평광 렌즈를 생각하시고 있으면 좋겠네요. 조광 렌즈는 변색이고 색깔 변하는 렌즈, 착색은 선글라스 생각하시면 될 거고, 적외선 차단 사이즈 렌즈는 부등상시 교정용이잖아요. 부등상시 교정용 렌즈이기 때문에 얘는 상의 크기를 바꿔준다. 상의 크기를 변경시켜주는 거예요. 배율을 바꿔서 상의 크기를 바꿔주는 렌즈이기 때문에 여기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형광렌즈가 문제가 두 가지 내용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랑 다른 문제 유형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시고, 여기에 빠진 거는 형광렌즈의 특징 부분은 빠졌죠. 형광렌즈 특징 부분은 빠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혹시 또 여러분들이 나름 모의고사나 문제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유리 재질의 조광렌즈, 변색이죠. 또는 감광렌즈라고 하고요. 그래서 광호 변성 물질, 광호란 말은 빛을 감지해서 성질이 변하는, 빛을 감지해서 자외선을 감지해서 색상이 변하는 이런 특징을 가진 변색 렌즈에서 할로겐 화합물은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로겐 화합물이면 은이 들어갑니다. 은은 화학기호로 Ag가 되죠. Ag가 들어가고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Br, Cl, 그다음에 AgI, 요오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산 아니고요. 얘는 언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셀룰로이드 만들 때 볼 수 있죠. 셀룰로이드에서 볼 수 있는 단어고, 염화나트륨은 콘택트 렌즈 식염수 할 때 볼 수 있고요. 브라마그네슘은 AR 코팅 물질이고요. 브라마그네슘 기억해 놓고, 질산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염화은, 옆에 은, 염소, 이렇게 해서 염화은,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다 앞에 Ag를 붙여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유리 조광 렌즈를 만들 때 사용하는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어떤 게 문제로 나올지 모르니까 BR, CL, I,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리 재질의 조광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색농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방사선이 아니고 자외선이다. 자외선이 쪼여서 반응이 되면 색깔이 진해지고요. 자외선을 차단시키거나 적외선을 쏘여주거나 하게 되면 색깔이 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다음에 유리 조광 렌즈는 강화법을 시행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강화법을 시행해야 된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 코팅 렌즈가 무코팅 렌즈보다 착색 농도가 진하다가 아니고 연하다죠. 왜? AR 코팅은 자외선 차단이에요. 차단 코팅입니다. 근데 이 조광 렌즈는 자외선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에 반응하게 되는 반응 물질을 차단하게 되면 당연히 차단 안 하는 렌즈보다는 연하게 바뀔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자외선이 강하고 기온이 높을 때 가장 진하게 착색된다. 자외선이 강할 땐 맞지만 기온이 높을 때가 아니고 기온이 낮을 때, 기온도 낮고 자외선이 강할 때 가장 진하게 착색됩니다. 이 특징은 4번 특징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기온이 낮고 자외선이 강할 때 빠르게 진하게 착색이 된다라는 것까지. 그리고 인산 또는 붕주산계 유리와 할로겐 화합물을 첨가해서 만든다. 맞죠. 이거는 그냥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그냥 눈에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붕주산계라고 하면 SiO2 이런 물질이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만든 유리에다가 할로겐 화합물을 첨가해서 만들게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빠져 있지만 플라스틱 빠져 있죠. 플라스틱 조광 렌즈가 빠져 있는데, 플라스틱 조광 렌즈는 착색 패턴이 염색 물질이 있어요. 색깔을 변하게 하는 물질만 약간 코팅처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유리 조광 렌즈만큼
문제를 깊게 여러 개 낼 만큼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응 물질만 기억해 두신다면 크게 시험 문제로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이 쓰긴 쓰지만 시험 문제 정도는 나올 만큼 딥하지는 않다. 그래서 대부분 제 특수렌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조각렌즈를 낼 거라고 하게 되면 유리의 조각렌즈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이번에 나올 특수렌즈는 프레넬 프리즘 렌즈인데요. 프레넬 렌즈는 크게 두 가지로 있죠. 프레넬 렌즈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면 렌즈와 프리즘 렌즈로 되어 있지만 구면 렌즈는 우리가 안경 관련 쪽에서는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얘는 이런 종류가 있다 없다 정도로만 나오게 되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우리랑 관련된 부분은 프리즘 렌즈가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만 보고 정리할게요. 자, 이물질이 묻지 않는다 아니에요. 이물질 묻어요. 묻지 않을 수는 없고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투명도가 높다. 이 투명도가 높다라는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렌즈면에 골이 형성되어 있지만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상의 대비 감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아니고 대비 감도는 감소한다. 투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비 감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한 프리즘 처방용 렌즈 사용되면 두께 균일성을 유지한다. 여기는 맞아요. 근데 앞에가 틀렸죠. 약한이 아니고 높은 프리즘 처방할 때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수가 프리즘 처방량이 낮을 때는 일반 안경 프리즘 렌즈로 해도 충분하지만 프리즘 처방 도수가 높을 때는 일반 프리즘 렌즈, 안경 렌즈로 처방이 되면 기저 방향이 너무 두꺼워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통 U프리즘 이상이 되면 우리가 VD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렌즈 프리즘 렌즈를 쓰는 것보다는 프레넬 프리즘 렌즈를 써서 처방해 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물론 6프리즘 이상이라고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안 하게 되는 거죠. 웬만하면 안 해주는 게 좋죠. 너무 두께, 기저 방향과 정점 방향의 두께 차이가 너무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프리즘을 연결한 홈선이 보이는 결점이 있다. 그렇죠.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프리즘을 한 장 한 장 잘라서 약간 톱니바퀴처럼 톱니날처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평평한 면을 안경렌즈 마이너스면 상측면에다가 붙여주게 되면 요 프리즘 하나하나의 빛이 편심 불절되면서 프리즘 효과를 보게 되는 원리거든요. 얘의 두께는 1.몇 mm 정도 수준, 1.5mm 정도 수준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어서 매우 얇아서 쓰긴 좋지만 요 선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골들이 다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단점도 있지만 프리즘 렌즈를 했을 때 두께나 상이 왜곡되는 부분이나 현심이 심한 부분, 무거운 부분 이런 것들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얘를 해주게 되는 거고요. 착용 만드는 방법은 얘가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안경렌즈 모양대로 오려가지고 안경렌즈 상측면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우리 휴대폰 액정에 강화 필름 붙이듯이 붙이면 잘 붙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면 플러스 렌즈에서 중심 두께를 얇게 제작하기 위해서 플러스 렌즈는 중심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중심 두께를 얇게 하기 위해서 얇게 하여 미적 효과. 미적이란 말은 외관상 좋다. 외관상 우수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외관상 우수해서
렌즈 전체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가공법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편하게 쓸 때는 최소 렌즈 직경을 구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쓰는데,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최소 렌즈 직경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면 찾아야죠. 포인트 가공이란 말은 무태 가공한단 말이고, 슬랩업은 이중 초점에서 하는 거고요. 이중 초점 플러스 부등실 때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프리즘 디닝은 누진 렌즈에서 해주는 거고, 얘도 원형 두께 줄임이고요. 비구면은 왜곡이나 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이제 매치 가공이라는 거는 얘가 정답인데 답은 5번인데, 플러스 렌즈에서 최소 미니멈 엣지 티크니스 시스템인데, 뭐냐면 엣지라고 하면 주변부 두께 최소 가공. 자, 전체 사이즈를 정하고요. 엣지 부분 주변부 두께를 정하면서 거기서부터 극단적으로 주변부를 최대한 얇게 만들면서 가운데 부분에 도수를 집어넣고 도수만 들어갈 수 있는 최소 두께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H사에서 많이 했던 가공 방법 중에 하나지만, 매치 가공이라고 하게 되면 최소 렌즈 직경하는 것처럼 렌즈 자체가 작은 사이즈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방법의 이름도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최소 렌즈 직경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렌즈 사이즈를 줄여주기 때문에, 렌즈 사이즈를 줄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렌즈 두께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특수 렌즈 한 4종류에 대해서 봤고요. 4종류로 좀 풀어봤고요. 특수 렌즈는 한 7, 8종류가 있어요. 아직 못한 거는, 현재 한 거는 편광을 했고, 조광, 프레넬, 그 다음에 여기 매치 가공 했고요. 이 4개는 이제 오케이 클리어 했고, 아직 못한 부분이 사이즈 렌즈, 그 다음에 슬랩업, 그 다음에 가림 렌즈, 차폐, 약시 처방할 때 쓰는 차폐 렌즈, 이런 부분들을 아직 못했죠. 아직 이런 렌즈들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문제를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렌즈에 나오는 것들은, 특수렌즈를 공부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사용하는 목적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 렌즈의 세부적인 종류를 정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한다고만 해도 특수렌즈 파트에서 문제를 푸는 것에는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임상에서 처방하고 내릴 때는 훨씬 내용이 깊어지겠지만, 단순하게 이론 문제로 풀 때는 이 정도 수준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수렌즈에 관한 문제도 한 6문제 정도를 풀어봤고요. 내용을 그렇게 깊게 자세히 할 수는 없었지만 문제 푸는 데 필요한 내용들은 전달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이 정도 수준에서 본인들이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 있으면 조금 더 살 붙여서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국가고시, 안경선 국가고시 준비하실 때 복쌤TV가 도움이 되는 필독 채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아직 주변에 모르는 수험생들이 있다면 함께 공부할 수 있게 추천해 주시고, 후배들한테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은 영상 보면서
오늘 나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2023년 12월 16일 날 시험을 잘 치르시고 모두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